오늘 역사 속의 사랑은 본인도 이해 못할 불가사의한 사랑을 한 보들레르와 잔느 듀발의 이야기입니다. 요사일의 시인은 밤하늘의 별처럼 많지만 위대한이란 수식어를 붙여 줄만한 시인은 그리 많지 않은데 샤를르 보들레르는 프랑스를 대표하는 시인이자 19세기의 가장 위대한 시인으로 일컬어집니다. 상징주의 문학의 시조로 일컬어지는 보들레르는 악덕과 죄악감, 육체적 욕망을 외설적이면서도 서정적으로 묘사하고 우울과 실존적 권태 등을 표현해 당대 프랑스 문학계에 엄청난 스캔들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그는 퇴폐의 시인으로 불리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19세기 파리 민 모더니티의 상징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낭만주의 미술과 현대성을 새롭게 정립한 미술 비평가이기도 한데 당대 시와 소설 비평도 활발하게 전개해 문학의 현대성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며 20세기 세계문학의 전개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러나 그가 한 사랑은 말할 수 없이 바보 같았는데 그가 집착했던 잔느 듀발과의 사랑은 지금도 이해되지 않는 일로 호사가들의 화제에 오르고 있습니다. 보들레르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어쩌면 잔느 듀발 본인까지도 그가 왜 그녀를 그렇게 사랑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샤를 피에르 보들레르는 1821년 프랑스 파리에서 조제프 프랑스와 보들레르와 카롤린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아버지 조제프는 본래 가톨릭 사제였다. 환속을 한 사람입니다. 1797년 잔이란 여인과 결혼해 1805년 아들 클로드를 낳았으나 잔은 1814년에 세상을 떠났고 1819년에 60세의 나이로 26세의 고아 출신 처녀 카롤린을 후처로 맞아 2년 후 샤르를 낳았습니다. 조제프는 아마추어 화가로 활동할 만큼 예술의 조예가 깊었는데 자기를 끔찍이 사랑했던 아버지 조제프는 그가 태어난 지 5년 10개월이 되었을 때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에 보들레르는 큰 상처를 받게 되는데 상처를 더 크게 만든 것은 금방 재혼을 한 그의 젊은 어머니로 카롤린은 자크 오픽 육군 중장과 바로 재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샤를은 의붓아버지 자크와 그리 친하지 못해 의붓아버지와 갈등을 빚으며 힘든 사춘기 시절을 보내는데 고등학생이 되자 반항심이 생겨 걸핏하면 학교 규율을 어기는 문제아가 되었습니다. 샤를은 리옹 왕립 기숙학교를 거쳐 루이 루그랑 학교에 입학했으나 주변에는 친구 하나 없었고 관심을 가져주는 선생님도 없어 사창가를 드나드는 등 방종한 품행으로 인해 퇴학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독학으로 공부를 열심히 해 바칼로레아 시험에 합격, 법과대학에 들어가지만 대학에 들어가서도 방탕한 생활이 계속되자 의붓아버지는 정신을 차리라고 그를 인도로 보냅니다. 그러나 보들레르는 풍랑을 만나 들르게 된 섬에서 3주쯤 머물다 다시 프랑스로 돌아와 그때부터 보들레르는 내놓은 자식이 되게 됩니다. 가족과 친척과 이웃 등 모든 주변 사람이 그를 외면했고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탈출구는 시 하나뿐이었습니다. 성인이 된 보들레르는 아버지가 남겨준 막대한 유산을 빈민가와 사창가 등을 드나들며 흥청망청 낭비했는데 이 무렵 극단에서 단역을 맡고 있는 잔느 듀발이라는 여성을 알게 됩니다. 그녀는 프랑스 식민지였던 아이티에서 1820년경 태어난 배우이자 댄서로 프랑스와 아프리카계 흑인의 혼혈이었는데 알고 보니 밤거리 여인이었습니다. 보들레르는 그녀에게 끝없이 구애를 했는데 그녀가 원한 것은 보들레르의 사랑이 아니라 돈이었습니다. 교묘하게 보들레르의 구애를 거절하면서 듀발은 재산을 챙겨 보들레르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산 절반 가까이를 2년 사이에 탕진해 버렸습니다. 어머니 카롤린은 재혼으로 상속권을 잃었고 샤를에게 상속권이 있었는데 미성년인 시절의 샤를 몫의 유산은 성인이 될 때까지 보들레르가의 친족들이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급기야 의붓아버지와 어머니는 소송을 제기했고 그 바람에 보들레르는 한정치산자 선고를 받고 유산의 극히 일부분만 쓸 수 있게 되어 평생 가난에 허덕이며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여성 편력을 가졌던 보들레르에게 있어 그녀는 방탕한 생활로 병을 얻어 쓰러져 스스로 보들레르에게서 떠날 때까지 가장 오랜 기간 애인으로 남았습니다. 보들레르의 어머니는 듀발을 모든 방법으로 그를 고문하는 검은 비너스이며 기회가 생길 때마다 그에게서 돈을 뜯어내는 여자로 표현했습니다. 당시 보들레르 친구들은 잔느 듀발을 흑인 애인, 검은 피부의 아름다운 아가씨라고 불렀지만 많은 사람들은 보들레르의 어머니처럼 타락한 천사,
검은 비너스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어떤 연구가들은 잔느 듀발이 보들레르로부터 끝까지 돈을 뜯어냈다고 비난하며 피를 빠는 흡혈귀에 그녀를 비유할 정도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녀를 비난하고 보들레르 사랑에 어리석음을 한탄했습니다. 보들레르가 사랑했던 여인은 한두 명이 아니었지만 거의 평생을 지속한 사랑은 악마 같은 여인 잔느 듀발뿐이었습니다. 보들레르는 당대 최고의 미인으로 일컬어지던 사바티의 부인에게 구애 편지를 계속 보내다 부인이 감동하여 그의 사랑에 응하자 그 시점에서 절교를 해버립니다. 또 여배우 마리 도브렌과 사귀면서 시적 영감을 얻지만 연인 관계로는 발전하지 않았는데 듀발에 대한 사랑만이 헌신적이었고 전폭적이었습니다. 30대의 중풍이 올 만큼 방탕한 생활을 하는 듀발을 보들레르는 광적으로 사랑하며 발코니, 이국적인 향수, 머리카락 등의 구애 시를 바칩니다. 그리고 40대에 들어 듀발이 입원을 하자 보들레르는 병원비를 대고 그녀를 돌볼 간병인까지 구해주는데 보들레르가 그녀를 얼마나 사랑했던가는 어머니한테 쓴 편지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나의 유일한 위안이며 쾌락이고 친구입니다. 갖가지 파란을 겪으면서도 이별하겠다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아름다운 물건이나 경치를 보면 그 여인을 연상하게 되어 제 스스로 놀라는 것입니다. 나는 왜 그녀와 함께 이 물건을 사지 못하고 저 경치를 그녀와 함께 보지 못하는가 한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듀발은 보들레르로부터 어떻게 해서든 돈을 타내려 했기 때문에 시인은 한 시각도 예술가로서 마음의 안정을 누릴 수 없었던 참으로 불가사의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보들레르의 눈앞에서 사라진 듀발이 중풍으로 더 고생하다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 요양원 침대에서 죽었다는 소문이 파리에 떠돌게 됩니다. 소문을 들은 이후부터 보들레르의 시인으로서 생명도 끝이 났는데 사랑하고 증오할 대상을 잃어버린 시인은 산책길에 쓰러져 반신불수가 됩니다. 실어증까지 와서 병원에서 1년여를 고생하다 그의 나이 겨우 46세 때 사망을 했는데 매독으로 인한 것이거나 고혈압에 의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의 시신은 프랑스 파리의 몽파르나스 묘지에 묻혔지만 그의 시 한 구절은 보이저에 실린 골든 레코드에 낭송되어 지금도 우주를 여행 중입니다. 보들레르의 서정시는 다음 세대인 베를렌, 랭보, 말라르메 등 상징파 시인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으며 죽은 지 10여 년이 지나서야 그의 문학적 가치가 높이 평가되었습니다. 악의 꽃을 출간하기 전 미술 비평 1845년의 살롱을 통해 비평가로 먼저 데뷔했는데 에드거 앨런 포의 작품을 프랑스어로 번역했으며 그의 작품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보들레르는 포를 재조명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친 작가이며 1848년에는 프랑스 2월 혁명에 참여하기도 했는데 1857년 악의 꽃을 출간했지만 뇌설성을 이유로 6편이 삭제되고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2차 대전 시기 프랑스의 졸장 모리스 가물랭의 별명이 보들레르였는데 가물랭 장군이 지휘할 때마다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시적인 표현을 즐겨 써서 부하들을 곤란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랍니다. 화면의 그림은 보들레르의 친구인 에듀아르드 마네가 1862년 그린 듀빌로 얼굴의 윤곽이 뚜렷하고 몸의 굴곡이 두드러지며 특히 커다란 두 눈은 차가우면서도 검은 진주처럼 보입니다. 그녀는 역시 매독으로 사망한 보들레르보다 5년 앞서 1862년에 매독으로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당시 이미 눈이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틴지 크리슈난의 영화 마이 하트 레이드 베어는 더 빅브레스트, 빅뱅크 거리라고 불리는 잔느 듀발의 삶에 관한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보들레르의 시, 시면에서의 외침을 보겠습니다. 내 오직 사랑하는 그대여, 당신의 동정심을 갈구합니다. 내 마음이 떨어져 버린 어두운 시면 구렁텅이에서 여기는 낯빛 지평선으로 둘러싸인 음침한 세기. 공포와 모독이 밤속을 헤엄칩니다. 열기 없는 태양이 그 위에 6달 뜨고 나머지 6달은 밤이 대지를 덮는데 이곳은 극보다 더한 불모의 나라. 짐승도 개울도 풀도 술도 없으니 이보다 더한 공포 세상에 또 있으랴. 얼어붙은 태양의 냉혹한 잔인 태고의 혼돈과도 흡사한 끝없는 밤. 차라리 부럽구나. 미련한 잠에 빠질 수 있는 천한 짐승들의 팔자가
어쩌면 시간의 실꼬리는 그처럼 느리게 감기는지. 오늘 역사 속의 사랑은 본인도 이해 못할 불가사의한 사랑을 한 보들레르와 잔느 듀발의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